북한이 어제 오전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서해 백령도 서쪽 상공으로 발사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찰 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발사 실패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 당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재원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각도 변경이 원인이다,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그랬다, 기술적 결함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는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술 결함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게 우주 발사체하고 탄도미사일으로 원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 올렸고 성공도 했는데 근데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면 기술적 결함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탄도 중량이라든가 위성 발사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예단해서 뭐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 시간이,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 발사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북한이 예당초에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 뒤에 군부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6월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5월 31일에 쏘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만 전술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말이 없었다면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특정 기간을 예고한 첫날에 발사한 전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군 차원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습적인 발사를 시도한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과거에도 북한이 발사 첫날 이렇게 예고한 첫날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병철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재촉하고 다그치지 않았냐 이런 문과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북한 내부 상황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긴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이 준비 과정을 보면 약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발사체 일부를 지금 인양을 했잖아요. 빨간 글씨로 점검문 13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잔해였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확인이 됐어요?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중간 연결 부위다 1단과 2단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무엇이다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부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보도가 상당히 유력하다. 유력하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부위라고 하는 보도가 유력하다. 예, 그렇게 혹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잔해 수거에 나섰습니까 혹시? 중국 쪽은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잔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중국 움직임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된다고 해도 굳이 제3국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건 없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2차 발사에 나선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사실 2차 발사는 참 시점을 예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술적 결함이라면 그런 것들이 치유된 다음에 북한 측에서 발사를 할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잔해를 수습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더 정확히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기술적 결함이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발사 기간 내에 다시 발사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예. 김여정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기술적 결함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기간에 재발사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꾸로 해석을 하면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곧바로 다시 쏘겠다고 밝혔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하나의 정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뭐 조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북한이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과 조속한 시기에 다시 발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이 파장이 커지질 않기를 희망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기술적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곧 발사한다 하는 가정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워낙 이게 뭐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실패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침묵을 하기에는 자신들도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그 유엔 안보리로 갈 사안이고 또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사안 자체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는 이제 뭐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인가부터 2397호 그러니까 한 10여 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북한 주장에서는 정찰위성이다, 위성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가 따라와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뭐 중국 및 러시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이 결의를 따르지 않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 말고요. 네. 한미일 그 요번 이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결국 북한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미사일 성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이걸 갖다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딱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면 이건 이제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보 정보를 넘어서 요격이나 이런 단계로까지도 공조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걸 이야기할 단계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이 우리 한국의 사드 산불 정책 유지를 촉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도에. 근데 사드 산불의 핵심 내용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우리 주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드 산불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뭐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중국의 주장에 저희가 끌려가면서 뭐 정책을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사드 산불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건 저희 정부 입장도 그렇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산불 정책 유지 뭐 촉구 이런 것 자체가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표가 대화가 열리는데 여기서 혹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삼국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까 하는 부분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일본 네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2018년 일본 초계기 갈등 이후에 내놓은 지침을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우리 정부 내에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방침이 세워진다면 이건 국방부 소관인 게 맞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국방부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걸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뭐 해서 뭘 하겠다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번에 한일 뭐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를 뭐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예.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샹그릴라 대화 혹시 그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는 없을 것이다. 예. 확실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제가 왜 확실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하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조금 앞서 나간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들어왔잖아요. 우길기를 달고 들어와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우리 그 당국은 우길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위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본 자위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공식 명칭이 그겁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보세요? 공식 명칭이 다른 거고 우길기는 일종의 상징이나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는 워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가 아니라 우리 문양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거 다르다고 평가하세요? 디자인도 살짝 다르긴 하죠. 네. 그러면 이걸 우길기라고 칭하는 것 자체는 과도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언급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이나 정부의 공식적 용어는 일본 그걸 따라서 자유함기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채택한 공식 깃발이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 관례가 예.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뭐 굳이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은데 국내 이런 여론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건 저희도 다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국제 관례 부분을 존중하고 이거는요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러 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제 와서 전부 부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어제 이 경계경보 문자가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은 바가 있냐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으로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이런 입장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까? 저는 그거는 뭐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은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소에 백령도 지역 그 경계 경보를 발령할 거를 갖다가 요구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관의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방사가 그런 거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수방사가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부 행안부 쪽에 요청한 건 이제 주체는 합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수방사가 끼어들 여지도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죠.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우리의 대응 지침과 대응 원칙에는 요격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영토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위협이 될 때는 요격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린 궤도상으로는 우리 영해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것을 요격을 시도하진 않았고요.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